자,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랑 같이 사전 문제들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9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이제 두 점을 지난 직선과 이제 또 다른 직선이 주어졌는데 수직이라고 해요. 수직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 것 이용하면 되겠죠. 첫 번째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는 이제 로그 2의 9분의 k니까 2배의 로그 2의 3분의 k로 쓸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주어졌는데 로그 9의 8분의 로그 4의 3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저거 실정리를 좀 간단하자면은 9는 3의 제곱이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2분의 3의 로그 3의 2 이게 될 거고 분자는 이제 마이너스에다가 2분의 1 로그 2의 3 이렇게 적어주면 될 거고요. 그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이다. 이것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약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친구 이 친구 곱해줬어요. 이제 1 될 거고 얘랑 얘도 이렇게 약분되고 이제 계산해 주시면 이거 플러스 바꿔주시고요.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6에다가 1 아니다 거기다 k 이렇게 쓰니까 그럼 바로 여기 씁시다. 6분의 k에다가 로그 2의 3 이 값이 1이다 이런 거죠. 우변을 넣어주신다면은 k 값은 6 곱하기 로그 3의 2로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문제에서 구하는 것이 이제 3의 k제곱 구하는 거니까 이 친구를 이제 지수로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 바뀔 수 있으니까 바뀌어주신다면은 이 값은 이제 2의 6제곱 될 거니까 정답은 이제 64인 3번 되겠네요. 9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번입니다.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들이 이제 속도로 주어지고 다시 만날 때까지 이제 격추가 움직인 거리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우선 이제 위치에 대한 함수를 접근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 이제 P 위치 보여주신다면은 V1T를 이제 T에 대해서 접근을 한 다음에 원점 출발한다고 하니까 접근 함수는 0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2T 될 거고요. 이번에 X2T 이제 Q의 위치 한번 보여주신다면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이렇게 되고 다들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접근사수는 0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두 점 PQ가 이제 다시 만날 때라고 하니까 이 두 개를 이제 뺀 값이 0이 되는 거. 그러니까 두 위치의 차이가 0이 될 때 그때를 보시면 되겠죠. 빼주신다면은 X1T에다가 X2T를 빼준 게 될 것이고 여기 빼주신다면은 T의 세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2T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8T 될 거니까 이제 T로 바꿔주시면은 T-4 T 플러스 2로 이제 인수분해 되겠네요. 인수분해 한번 해주신다면은 T로 묶어주시고 이렇게 T로 묶어주시고 T-4에다가 T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니까 T는 양수겠죠? 따라서 이제 만날 때는 T는 4일 때 원점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때까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까지 정추가 움직인 거리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움직인 거리예요. 이 문제가 되게 정답률이 50% 안팎으로 되거든요. 이게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닌데 그만큼의 이제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 성지가 2번이에요. 왜 2번 선택했냐라고 한다면은 T가 4일 때 위치로 가면 8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4 넣으면 이제 8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 위치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충분히 다시 돌아오실 수 있어요. 그때도 이제 움직인 거리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움직인 거리 계산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구해야 될 것이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절대값 V2T의 dt를 구해주시면 될 거고요. 이거 접근하셔도 됩니다. 이거 접근하기 되게 어렵지 않은데요. 이 절대값 씌웠으면 구간 나눠야 될 거고 하지만 이것이 직선이기 때문에 그냥 V2T를 그려가지고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T 플러스 6이니까 이렇게 가게 될 거고 여기 3이고 우리는 지금 4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지금 색칠하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 맞죠? 그럼 여기는 이제 6이 될 거고 여기 길이는 이제 2가 될 거니까 넓이 보신다면 여기는 3 곱하기 6 나누기 2에서 여기는 9가 될 거고 여기 넓이는 이제 1이 될 거니까 두 개 이제 넓이 더해주신다면 10이 될 거여서 바로
14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거 계산하셔도 똑같이 10이 나온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공차가 음의 정수의 등차수열이라고 주어졌고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킬 때 1부터 8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서 음의 정수인 거 정해줬고 절대값이 있으니까 우리 부호 판단이 되게 중요하겠죠. 일단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음의 정수이기 때문에 A6도 이제 음수이면 그 뒤로부터는 다 음수일 거란 말이에요. 점점 더 공차를 더해서 값을 낮춰줄 거기 때문에. 따라서 A6, A7, A8은 다 이제 음수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전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나누는 것이 여기 핵심일 것 같은데요. 자, 이 식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보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하게 될 거냐면요, 이 친구를 왼쪽으로 넘길게요. 넘겨준다면 시그마가 같기 때문에 합쳐줄 수 있겠죠.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절대값 AK 마이너스 AK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요. 그 값이 42가 된다, 이런 조건하고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나눠주신다면은 만약에 A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값은 0이 되고요. AK가 이제 0보다 작을 때는 이 값이 마이너스 2AK가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여기 AK가 이제 음수일 때 이때를 좀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음수일까를 살펴볼 때 일단은 A6, A7, A8은 다 이제 음수인 거 알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게 A5가 음수인지 아닌지가 궁금해요. 근데 정수라고 했으니까 A5가 이제 음수이려면 마이너스 1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A5가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그래서 A5가 양수일 때 그런 경우로 두 개로 나눠서 계산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A5가 마이너스 1일 때, 솔직히 이거는 답이 아닐 확률이 높겠죠, 감각적으로. 근데 확인 한번 해볼게요. A5가 마이너스 1이면 공차가 이제 마이너스 1인 거고, 이제 저보다 더 가는 것은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다 더한 거니까 그건 마이너스 10이 되죠? 저희 곱한 값이 얼마라고요? 42가 된다, 이런 조건이 돼야 되는데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따라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A5가 이제 0보다 크다 같다, 이제 공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정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럴 때는 이제 공차를 임의로 이제 D로 설정한 다음에 계산해 주셔야 될 겁니다. 대신에 A6, H, A8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이 합을 계산해 주신다면은 마이너스 2에다가 일단 처음에 A6은 마이너스 2고 H는 마이너스 2 플러스 D, A8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D니까 더해주시면은 마이너스 6 플러스 3D가 되겠습니다. 이 값이 현재 42라는 겁니다. 계산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6D 플러스 12가 42가 된다는 거니까 넘겨서 30 되고 D값은 마이너스 5라는 것이 여기 확정이 되겠네요. D값이 마이너스 5니까 이제 합 구해주신다면은 저 친구는 이제 등차 중앙을 이제 구해주시면 끝나겠죠. 등차 중앙 구하기 위해서 저는 A1과 A8을 구한 다음에 그것의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1 같은 경우는 현재 A6이 마이너스 2고 거기에다가 등차 5배를 빼주시면 되니까 플러스 5배? 그러면 25 줄여서 23이 나오게 될 거고요. A8은 이제 마이너스 2에서 공차 2번 더해주시면 되겠죠. 더해주신다면은 마이너스 10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12 두 개 더해주신다면은 10이 될 거고, 이거 2로 나누신 것이 이것이 등차 중앙이 되겠네요. 등차 중앙이 됐고 거기 곱하기 8 해주신다면은 값이 44. 따라서 여기 시그마 합한 값은 84이 2번이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습니다. 11번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어서 12번입니다. fx가 구간별로 정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gx는 fx의 정적분으로 정의됐을 때 그 함수가 이제 x를 이해서 급속값을 가질 때 이제 그때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네요. 일단은 이제 fx부터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fx 같은 경우는 구간별로 정해졌으니까 과연 x는 0에서 연속인지 미분 가능인지 이것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어렵지가 않아요. 물론 각각 이제 x는 0에서 연속과 미분 가능 조건을 따로 확인해 주셔도 괜찮겠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하게 두 개 빼보세요. 빼주시면은 두 개의 이제 차함수가 3x 제곱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x는 0에서 인수, 즉
x라는 그 인수가 현재 2개 이상이 주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이 친구는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고 이 두 친구도 이제 실수 전치법에서 정의된 이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fx는 이제 실수 전치법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주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gx를 분석하겠습니다. gx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이 특징을 보자면은 g의 마이너스 4가 0이고요. g 프라임의 x는 fx가 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 속값을 이제 x는 2에서 가진다고 하니까 당연히 부호 변환 관찰해야 될 것이고요. 이 조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일단 첫 번째, g 프라임의 2가 이제 0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식에 비해서 f2가 0인 것으로 환산될 수 있는데요. 자, f2가 0인 것을 여기 넣어보신다면은 6 플러스 a가 이제 0이라 됩니다. 따라서 a 값은 얼마겠어요? a 값은 마이너스 6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마이너스 6, 이거 마이너스 6이에요. 그 다음에 함수 gx 그때 값을 묻고 있으니까 과연 언제인지는 또 이제 g 프라임 x, 그러니까 fx의 부호 변화를 관찰해야겠습니다. 부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일단 동기가 되는 이 친구가 fx가 0일 때를 같이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fx 0일 때를 한번 봐보신다면요. 일단은 이 친구가 0이 될 때 x는 2가 일단 나오게 되었고 나머지 하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x가 0보다 작을 때 있는 저 식을 이제 인수분해 해본다면은 세배로 묶었을 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이 친구가 0이 될 때 살펴보신다면은 그 중에 음수는 뭐겠어요?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근데 미분 가능 함수, 연속 함수는 절대로 이제 그 속값이 나온다면 그 다음 또 그때 그 속값이 나오거나 그때 값 다음에 그때 값이 나올 수 없어요. 이미 지금 그 값을 이 두 곳을 갖는다는 것이 이렇게 확정이 되었는데 이 두 곳 말고 없잖아요. 그런 와중에 현재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그 속값을 가진다면은 하나는 무조건 그때가 돼야겠죠. 그때 다음에 급소가 나와야지 괜찮잖아요. 급소 다음에 급소가 나오는 것은 거의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값은 어이구야 분필 떨어졌네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gx의 그때 값이니까 g의 마이너스 2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g의 마이너스 2값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fx dx인데 fx 저기 음수 구간에서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3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6. 자, 이것을 계산해 주시면 될 거니까 계산 한번 해봅시다.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의 x제곱 마이너스 6x가 이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2 넣은 거 쫙 하고 마이너스 4 넣은 거 쫙 한 다음에 여기 빼도 되지만 다항함수일 때는 각각 해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2 넣은 거 여기 x제곱에는 이제 마이너스 8 거기에다가 4 넣으면은 마이너스 64니까 플러스 64 거기에 더하기 이제 2분의 3에다가 x제곱끼리 뺀 거 4 빼기 16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6에 2개 뺀 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 4 해주신다면은 2가 되겠네요.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될 거니까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6이 될 거고 이 친구는 현재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8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2 해주신다면은 56에서 30 빼는 거네요. 그럼 26이 나오게 될 것이니까 정답은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이었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도형 문제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다 사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이고요. 문제 조건 보니까 일단은 AB랑 BC 사이에 비율 주어지고 이제 코사인 값이 이제 주어진 다음에 또 외접원이 주어지고 여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원 위에서 점 P에 대하여 이제 삼각형 PAC의 넓이가 7배가 되도록 하는 점 P를 이제 Q라고 하는데 이 Q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가 이 문제의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뭐 이거는 사인버치 쓰면은 바로 나오겠네요. 그렇다면 이 조건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음 그림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 일단은
AB랑 PC 사이 관계가 이제 1대2 비율이니까 제가 AB 길이를 K라고 설정하면은 PC 길이는 2K로 설정할 수 있겠죠. 일단 설정하고 가는 거고요. 이제 코사인 ABC의 값, 여기 이 각도에 대한 값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PABC가 현재 원에 내접하고 있으니까 이 값하고 이 각도의 값은 더했을 때 이제 파이가 되는 그런 값인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다면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Q를 잡아야 돼요. 근데 Q는 현재 삼각형 ACP 이 넓이가 최대가 될 때 나타내는 건데, 당연히 넓이를 계산할 때 여기 주어지는 AC의 길이, 이 AC를 당연히 윗변으로 가질 거고 높이를 최대로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높이를 최대한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언제가 좋을까요? 원 위의 점이니까 이 AC와 평행하는 평행선을 저기 원의 접하도로 그리면 되겠죠. 이 평행선을 이 원의 접하도로 이렇게 그어주게 된다면은 여기 만나는 점이 추가될 겁니다. 왜냐? 그래야지만이 여기 AC로부터 수선해만 내린 그 높이가 최대가 될 것이니까요. 괜찮겠죠? 높이가 최대가 될 때는 이때가 될 것이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삼각형을 그리신다면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삼각형 AQC의 넓이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 아니면 AQC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겠죠. 이거는 왜냐? 얘랑 얘 두 개 길이가 같거든요. 자, 왜 같으냐? 라고 한다면요, 저는 이렇게 설명할게요. 원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원이 있고 윗변이 있는데 높이가 최대인 데까지 여기 이렇게 그어본다면은 너무나도 이르는 상황이 나오죠.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죠. 자, 무엇이냐면요, 이게 평행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라색으로 색칠하는 이 각도랑 이 각도가 합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이 각도각은 여기 접하니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에 대하여 이 각도랑 여기 제가 여기 색칠하는 이 각도는 원주각의 성질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겠죠.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 각도 마찬가지로 얘도 같아요. 접현각 때문에 같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밑각이 같죠. 밑각이 같기 때문에 이 삼각형 QAC는 이 등변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습니다. 분필이 자꾸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이등변인 거 알아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물론 이 각도랑 이 각도는 또 원주각으로 인해 같을 것이고요. 제가 여기에서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타라는 값은 이 각도를 이제 파이에서 뺀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코사인 값은 뭐가 되겠어요? 부호가 정반대가 될 거잖아요.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코사인 세타의 값이 이제 8분의 5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QA 값이 6루트 10으로 주어졌어요. 이 값이 6루트 10. 그럼 이등변이니까 이것도 6루트 1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이고요. 6루트 10, 6루트 10 나왔으니까 AC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주셔가지고 AC의 제곱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6루트 10의 제곱,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360이 되겠죠? 360 더하기 360 마이너스 2배에 6루트 10, 6루트 10씩 곱한 거, 그러니까 720에다가 코사인 값이 5분의 8이 될 거니까 곱하기 8분의 5가 될 거니까 이것을 곱해주신다면요, 약분을 통해서 이거 90, 그러면 720에서 450 뺀 거니까 이 친구 270이거든요. AC의 제곱이 270인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이 각도를 알고 있으니까 삼각형 ABC에서도 똑같이 코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겠죠. 이 값은 저 K2K로 적어진 것에 위해서 K제곱 플러스 4K제곱 마이너스 4K제곱에다가 코사인 값 이거죠. 마이너스 8분의 5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270인 것을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될 것이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보신다면요, 뭐가 나올까요? 약분해서 2가 될 것이고요.
5K제곱에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5K제곱이니까 2분의 15K제곱 이 값이 270인 거랑 마찬가지니까 여기에서 15분의 1로 곱한 것이 이제 K제곱이라고 계산할 수 있을 거니까 약분해 주신다면은 이렇게 얼마 되죠? 16 되겠죠? 16이 되니까 2 곱해주시면은 32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K값이 나오게 되겠죠? 16 맞나요? 16이 아니라 18이에요, 18. 18이 되고, 거기에다 2 곱하신다면은 32가 아니라 36 이렇게 될 것이고요. 36이 나오게 되니까 우리 K값이 몇 벽이 떨어지게 되겠죠? K값이 6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길이는 이제 6이 될 거고요. 이 길이는 12가 될 텐데요. 12가 될 텐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삼각형 BCD에서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구하고 싶은 거죠? 여기에 사인 법칙 적용해 주시면은 금방 나오겠습니다. 자, 사인 법칙을 적용해 주신다면요. 사인 3분의 2파이 그 값은 2분의 3. 거기에다가 대응변 길이 12 해주신다면은 이 값이 2R이 나오게 될 거고, 우리는 R 값을 구하고 싶은 것이죠. 이거랑 그냥 A 약분하면 되겠죠. A 약분하게 된다면은 R 값은 4루트 3이 나오게 될 거니까 정답이 몇 번이냐? 전에 가서 정답 같은 경우는 반지름의 길이 밑에 있는데 잘 안 넣었죠. 정답은 4루트 3. 그러니까 4루트 3이 2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13번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 14번을 풀어보셨다면 되게 느낌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작년 수능 14번이 이거하고 너무 유사하죠. 정확히 말하면 이 문제가 작년 14번하고 유사하다고 말하는 게 더 좋겠네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는 정수로 주어졌고 함수 fx가 구간별로 정의됐는데요. 불연속이거나 연속일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직선 y는 t랑 만드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그러니까 그것이 불연속이 실수의 k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수소상의 개수를 다 구하라고 했어요. 수소상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차근차근 다 세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일단 fx부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fx 같은 경우는 일단 2차원수니까 어디 집중해야 될까요? 대칭축 그리고 폭시점, 꼭지점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해야 되니까 대칭축은 일단 x는 a일 때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그 x는 a일 때 꼭지점이 어떻게 되냐면요. 꼭지점이 a, a 넣어주신다면은 마이너스 a제곱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라고 꼭지점을 쓸 수 있겠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꼭지점의 좌표가 x의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그려지는데 이것이 얘가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판단을 할 때 기준설이 a가 0일 때, 따라서 a가 0일 때랑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구분해서 케이스를 나눠줘야겠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이거 확인하기 전에 얘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3차함수 같은 경우는 일단 플러스 5, 1차항이 없으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에 최고차항 개수, 최고차항과 2차항까지 이수분해 해주신다면은 x제곱에다가 이제 x-3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프를 그리신다면은 y는 5를 기준으로 0에서 접하고 3을 통과하는 그러한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프 이렇게 나왔어요. 0, 3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비율 관계에 위해서 여기 값이 이제 2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2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2일 때 함수가 넣어보신다면 2 넣어보세요. 8-12 플러스 5네요. 13에서 12 뺀 거니까 이 값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것은 x가 0보다 클 때의 값이니까 결론적으로 그래프는 여기에서 이만큼의 그래프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그려질지가 우리에서의 해석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지워주시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왼쪽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꼭지점이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케이스를 분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 분류는 이렇게, 먼저 꼭지점이 포함되는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경계 규정을 좀 빨리 풀리거든요. 이 경계라는 것이 일단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현재 y는 1이다, y는 5를 이식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불연속의 실수 K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된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두 개 아닐까 라는 생각과 이 둘 중에 하나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불연속점이 생기거나, 또 다르면 이게 두 개가 이제 아니거나 할 수 있는데 두 개가 아니기 쉽지 않겠죠. 왜냐, 이 친구가 이제 그렇게 만들려면 불연속이 아니게 연속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단 이거 생각 안 할게요. 생각 안 하고 생각해 본다면은, 일단은 이 1에서 불연속이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0, 1, 2 이렇게 GT가 가게 될 건데,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러듯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2가 이제 만족하게 될 텐데, 지금 현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최고 차의 개수가 이제 음수인 2차 함수인데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1이라는 지점은 무조건 이제 경계가 아니라 경계이면서 무조건 불연속점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죠. 불연속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5가 이제 항상 불연속점이냐 아니면 불연속점이 아닐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5가 불연속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요,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0, 1, 2, 2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2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2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부터 왼쪽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요, 계속 여기 2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이런 듯이 모양이 그려져야겠죠. 함수가 이런 모양을 그리면 될 거예요. 왼쪽에서 2차 함수가 이런 모양을 그리면 당연히 5에서 연속이 될 텐데, 이런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얘가 연속이면은 또 다른 불연속을 만들어서 불연속의 개수가 2개를 만족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안 돼요. 불연속이 하나밖에 없고 더 이상 불연속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때를 살펴본다면요, 봐요. 점점 올라가다가 여기가 불연속 생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0, 1, 2 하다가 여기 딱 됐을 때 이제 3 되겠죠? 3 됐다가 이제 3 올라갔다가 다시 또 여기서 또 이제 불연속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린 이거 같은 경우는 5를 이제 연속으로 만든 그 케이스가 아닌 거죠. 따라서 불연속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다른 불연속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따라서 결론은 무엇이냐? 이 친구는 항상 이제 불연속점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냐? 더 이상 이제 불연속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제 왼쪽에 있는 x가 0보다 큰 음수호간에 있는 fx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판단하면 거의 끝났어요. 이제부터 추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시 꼭지점이 이제 포함될 때 a가 0보다 작을 때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계속 불연속을 만든 경계가 돼야 되고, 여기는 이미 경계가 만들어졌고 여기 경계를 보존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지금 특수항형으로 이제 2차 함수를 이런 듯이 그릴 수 있겠어요. 색을 뭘로 할까요? 주황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듯이 그래프가 그려지면 되겠죠. 만약에 얘보다 더 내려간다면 또 경계가 될 거고, 얘보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을 거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조건을 살펴보신다면은 0에서 이제 함수값이 이제 5가 돼야 되고요, 꼭지점에서 함수값이 이 친구가 이제 1이 된다 라는 조건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식을 써볼게요. 먼저 이거 써주신다면요, 0 넣었을 때 값은 이제 4분의 a제곱 이제 플러스 b제곱이 될 건데요, 그 값이 5다 라는 조건 먼저 시켜야 되고요. 또 다른 조건은 무엇이냐면요, 꼭지점일 때 마이너스 4분의 3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값이 1이 돼야 된다 라는 이 만족시키는 두 정수 a, b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이 시간 연립해볼까요? 위에서 아래 거를 이제 빼주신다면요. A 제곱이 이제 4가 될 건데 A는 이제 음수잖아요. A가 음수기 때문에 A는 이제 마이너스 2가 가능하고 A가 마이너스 2일 때 이거는 이제 B 제곱이 4인 조건을 만족시키면 될 거니까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은 마이너스 2, 이제 마이너스 2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2, 2 이렇게 두 개가 있겠습니다. 이 친구 일단은 현재 두 개가 나왔네요. 자, 다음 조건. 만약에 이제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아요.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여기 경우에서 같은 경우는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건데 우리가 지금 꼭지점이 여기 있는데 꼭지점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제 y축 여기 있을 거고 우리가 지금 찾아보려고 하는 그 구간은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그 그래프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5가 있고 1이 있고 이를 기준으로 이런 모양이 그려지고 있는 함수일 때 자, 왼쪽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냐? 라고 생각한다면요 일단 얘도 이제 불연속을 보존해야 되고 아까 그렸던 이렇게 해버린다면은 얘를 연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연속을 보존을 시키지 못하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당연히 불연속이 3개 되니까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특수한 경우 같은 경우는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신다면요 당연히 얘도 얘를 경계를 해가지고 둘 다 불연속을 만족시킬 수 있겠죠. 더 내려가면은 당연히 밑에가 또 이제 경계가 돼서 불연속 개수가 2개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3개가 되기 때문에 문제 조건은 만족시키지 못하겠죠. 그럼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조건 무엇이냐? 0 넣었을 때 함수값이 1이면 되는 거예요. 좀 더 간단하죠. 0 넣었을 때 함수값은 이제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될 건데 그 값이 1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잠깐 4를 곱해서 정리해본다면요 a제곱 플러스 4b제곱이 이제 4인 조건이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제 b 조건에 따라서 이제 a를 구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자, 정수니까 대입하는 게 더 빠르겠죠. 먼저 첫 번째 b가 0일 때 이제 a제곱이 4면 되는데 그때 a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이제 a 값 같은 경우는 2가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 이제 2,0이 하나 나오게 되었고요. 이번에 b가 1일 때 1이라면 이제 a제곱이 0이 되니까 당연히 a는 0이 되겠습니다. 0이 될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0,1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주의하세요. b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있습니다. b가 마이너스 1 해주신다면요 이때도 이제 a가 0이면 될 것이니까 0,-1 이거 생각할 수 있어서 총 3가지가 나오네요. 따라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3개가 이렇게 출현하게 되면서 전체 다 합하시면은 5개가 나올 것이니까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경기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문제 풀었다면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전형적인 유형이고 이거는 되게 어렵게 추출될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리마인드 하나 할게요. 시간의 개수 경계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 경계가 언제 되냐? 첫 번째 극점이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불연속이 될 수 있는 이런 점도 할 수 있겠죠. 불연속점 살펴보시고 이 문제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만약에 좀 초원함수이니까 이제 유리함수 그리고 지수함수, 로그함수까지 살펴본다면은 점근선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개수에 경계될 수 있다. 반전식의 시간에 경계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정도로 보고 14화 마무리하고요. 우리 이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5번입니다. 기하적으로 정의된 이제 낯선 수열이 주어졌는데요. 어렵지 않게 나으려면 다 풀리겠죠? 작년 15번, 수능 작년 15번하고 되게 비슷한데 그거보다 더 쉬워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계산 실수만 안 하고 잘 쭉 해결해 나가시면은 잘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너무 15번이라고 겁먹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14번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N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지금 A5가 주어지고 A1을 구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시 A5가 5일 때를 거꾸로 가가지고 케이스 분류하시면서 쭉 나가시면 되겠죠? 수형도 그리시는 게 더 편할 거고요. 먼저 우리는 이것을 AN을 넣어서 AN 플러스를 구하기에 되게 적합한 식이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거꾸로 AN 플러스 1을 넣어서 AN을 구하는 게 더 편한 식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AN은 하고 식을 써주시면 될 거고요. 먼저 위에는 AN 플러스 1이 될 거고 밑에는 3n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조건 보신다면은 조건은 그대로 AN이 n보다 클 때 그리고 AN이 n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주어지게 될 건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AN이라는 이 부분은 결국 나오게 된 결과값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에 그 부등식이 이걸 만족시키는지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A5부터 쭉 나열을 해보도록 할게요. A5, A4, A3, A2, A1 이렇게 나열해보면 될 것이고요. A5는 5라는 것이 현재 잘 나타나 있어요. 현재 5라고 이렇게 주어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4 탄다면은 위에 거 아래 거 탄다고 얘기할게요. 만약에 위에 거 탄다면은 여기는 5가 될 것이고요. 밑에 거 탄다면은 현재 12 빼기 그러니까 10에서 5를 빼는 거예요. 그것도 5죠. 그래서 또 5가 나오게 될 건데 그때는 현재 5가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게 만족시키지 않죠. 따라서 그대로 가는 위에 것만 만족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간다면요. 그 다음 위에 거 탄다면은 여기 A3도 5가 되겠죠. 그리고 5가 이제 3보다 크니까 이거 만족시키게 될 거고요. 밑에 거 탄다고 한다면요. 현재 7에서 5 빼는 거니까 2가 될 거예요. 근데 2라는 수는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것도 만족시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2도 된다는 것을 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2도 보여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위에 걸 타게 된다면요. 5가 위에 걸 타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5도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밑에 걸 타게 된다면요. 현재 4에서 5를 빼는 건데 그것이 이제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 현재 2보다 작거나 같은 수니까 마이너스 1도 무조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1도 써두시기 바라고요. 당연히 현재 수열이 양항수열, 그러니까 양수만 나오는 수열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이너스 1도 여러분들이 챙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를 넣어볼게요. 자, 2를 넣어보게 된다면요. 그대로 가게 되면 이제 만약 위에 걸 타게 된다면은 2가 될 텐데 중요한 거는 2가 2보다 크지 않죠. 따라서 이럴 땐 여러분들이 X표를 치시면서 제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밑에 거 타게 된다면요. 여기서는 4에서 2 빼는 거니까 2가 되죠. 2가 되는데 현재 2라는 값은 2보다 작거나 같은 걸 속하니까 이것은 오케이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 -1, 2일 때 각각 해주시면 될 거고요. 5일 때 이제 A1 구해주신다면요. 자, 그대로 5가 가면 위에 거 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위에 거 탔을 때는 5가 1보다 크니까 만족시키고요.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 밑에 거 타게 된다면은 여기서 1에서 5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4는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4도 만족시키는 A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도 이제 그대로 한다면 마이너스 1이 일단 나오게 될 텐데 마이너스 1이 1보다 크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완료시키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 여러분들이 밑에 걸 타게 된다면요. 1에서 마이너스를 빼는 거니까 2가 되겠죠. 2가 나오게 될 텐데 2라는 값이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걸 만족시키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 친구도 완료시키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것만 하면 돼요. 이 친구가 만약 똑같이 그냥 그대로 가가지고 2가 나왔다 라고 한다면요. 현재 2라는 값은 1보다 크니까 이것도 오케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 만약에 여러분들 밑에 가가지고 1에서 2 뺀 거 그것은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마이너스 1 값도 이제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 속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1도 가능하게 되겠죠. 따라서 A1으로 가능한 수는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5,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1 이게 되니까 이제 다 곱해주신다면은 양수 될 거고 8 곱하기 5 해주신다면은 답은 4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 풀어봤고요. 15분도 어렵지 않죠. 그럼 이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자, fx, gx 주어졌고 gx는 상호함수네요. 근데 이제 상호함수 중에서 상호함수 보자면은 이제 주기부터 파악하는 게 좋겠죠. 이 친구 주기는
3분의 파이 이제 이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나눠주시면 되니까 주기는 6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보자는 것은 두 개의 주기, 2주기를 보자는 거죠. 거기에서 반정식 저개를 만족시키고 하는 모든 실수 x값을 한번 구하라. 그러니까 반정식의 시그널 합을 다 구하라 라는 거죠. 그랬을 때 막 이거 보고 발전해가지고 엔터 쓰지 마시고요. 그냥 fx가 구체적으로 주어졌잖아요. 구체적으로 주어졌다 보니까 그냥 한번 대입해 볼게요. 대입해 보신다면은 2gx의 제곱 플러스 2gx 마이너스 1이 g가 된다. 이것을 푸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왼쪽 넘겨주신다면은 0에다가 여기 2 지워주시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인수분해 되겠죠? 2, 1, 1, 1에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니까 결론적으로 저 식은 gx가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키는 x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두 주기의 gx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코사인 그래프니까 이렇게 한 주기, 이렇게 두 주기 나올 수 있겠네요. 여기는 포함되지 않고요. 여기에서의 함수값은 자, 여기 함수값은 12가 될 거고요. 3 그리고 여기가 이제 6, 여기 9 뭐라는 거야? 죄송해요. 여기가 3, 여기가 6 그리고 여기가 이제 9 이렇게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2분의 1 그려볼게요. y는 2분의 1 딱 절반 될 거고 특수각이기 때문에 정확한 각도 구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거까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마이너스를 그려볼게요. 그럼 딱 여기 접하게 되겠죠. 접해라 접해라.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근을 표시해본다면요, 현재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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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총 6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세 근은 현재 이 선에 대해서 등차수를 이루겠죠. 이 두 개 합은 이걸 2배가 될 거니까 이 3을 기준으로 3배 하면 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두 근이 현재 x는 9를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현재 그냥 이걸 싹 다 등차수에 이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거의 3시간의 합은 3 곱하기 3이고요. 여기 3시간의 합은 9 곱하기 3이 될 거니까 27을 9에서 27 더해주신다면요, 정답은 이제 36으로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업함수 같은 경우는 주기성과 대칭성을 활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약에 2분의 1에 3분의 1이 봐요. 그래서 값은 똑같죠?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 값을 정확하게 못 구해요. 그런데도 시간의 합은 구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 단원의 핵심 목표, 락스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에서도 충분히 풀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1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대칭축이 이제 y는 x가 아닌 좀 평행이동이 된 그 상황인데요. 이 소재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 9월 평가원에서 있던 공통 21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줄을 봤다면요, 이 문제는 되게 어렵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문제는 되게 좋은 문제거든요. 만약 모르신다면 좀 학습하시길 바라고요. 되게 좋은 문제니까. 좋은 문제인데 그 기출과 너무 유사해요. 그래서 약간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들 학습하는 데에서는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꼭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어떤 문제냐면요, 만약에 여기서 플러스 2가 없었다면은 ax제곱과 로그 ax니까 이제 미치 같은 이제 지수함수 로그 함수니까 다 y는 x에서 대칭인 이제 역함수 관계란 말이에요. 만약 플러스 2가 없었다면은 이것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거예요. 근데 이 두 함수, 두 그래프를 이제 두 곡선을 x축방, y축방으로 이만큼 쭉 올렸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대칭축 또한 이제 y축방으로 플러스 이만큼 평행이동 될 거잖아요. 따라서 이 친구는 x 플러스 2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대칭이겠죠? 선이니까. 대칭이 만족시킬 거고요. 나머지 조건들은 이제 그려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ax제곱 플러스 2를 그릴 때 여러분들이 꼭 고려해주셔야 될 점은 정근선이에요. 오늘 안 되네요, 생각보다.
한번 선보이고 싶었는데 이 분필이 아닌 거구나. 자, 얘 왜 이렇게 짧아? 부러져 간구나. 오늘 지금 세션 엄청 많이 하네요. 자, 자 미안합니다. 자, 한 번 더. y는 2. 이 친구 정근선이 될 거고요. 제가 지금 칠판에 쓴 게 되게 오랜만이다 보니까 좀 이런 실수가 나오게 되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y는 x 플러스 2를 이제 가지고 대칭에 만족시키게 될 거니까 대칭축부터 먼저 그리도록 할게요. 대칭축 그려줬고요. y는 2를 정근선으로 해가지고 지섬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감수 그려주시겠습니다. 대칭이 되도록 그리면 좋겠는데. 이런 자, 이게 로그 a의 x 플러스 2 이게 a의 x제곱 플러스 2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려야 돼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 마이너스 1을 보자마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 통해서 특수가 45도를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클 직선을 임의로 그려볼게요. 자, 그렸습니다. 그럼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인데 특징이 보시면 첫 한번 여기가 이제 A, B가 되겠죠. 이 친구가 이제 A, 이 친구가 이제 B가 될 건데요. 선분 A, B를 지름으로 하고 원의 중심에 이제 y좌표가 이제 이거다라고 하는데 방금 이게 지름이니까 현재 그것은 y는 x 플러스 2는 기울기가 이제 이렇게 되고 대칭이기 때문에 수직 이등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수직 이등분이 되기 때문에 이걸 원이 있을 것이고 원의 중심은 현재 여기죠. 이 점이고 이 점에 이제 y좌표가 2분의 19가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 점이 이 y는 x 플러스 2 위에 있죠. 따라서 x좌표는 2를 빼준 2분의 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현재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직선은 x 플러스 y 값이 일정한 값인데요. 이 x 플러스 y 값이 이거 더해주신다면 2분의 37, 그러니까 17이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거니까 지금 이 직선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y가 17인,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7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알게 되었고요. 지금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현재 a 제곱값, a 값을 구해야 되니까 지금 이 좌표 또는 이 좌표의 정확한 값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알기 위해서 일단은 고려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요. 현재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이제 45도가 존재하게 될 것이고요. 45도 또한 존재하게 될 거고 여기에서 넓이가 이제 2분의 121 파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분의 121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1 루트 2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반지름의 길이 이만큼 되겠죠. 수직 이등분선 하고 있으니까 이만큼이 2분의 11 루트 2가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삼각형을 그린다면 이 삼각형은 직각 이등분이 되겠죠. 직각 이등분 삼각형이 이렇게 존재했을 때 빗변이 이제 2분의 11 루트 2니까 1대1대 루트 2 써주신다면요. 현재 이 한 변의 길이, 그 밑변과 높이의 길이가 각각 이제 2분의 1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마무리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냐? 지금 여기는 중심이 좌표에서 x좌표는 이제 2분의 11만큼 빼주시고 y좌표는 2분의 11만큼 더해주셔가지고 a좌표를 구한 다음에 그 좌표를 y는 a x제곱 플러스 2에 넣어줘서 a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저랑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의 좌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씁시다. 자, a는 2분의 15에서 2분의 11을 빼요. 그러면 2분의 4가 될 거니까 x좌표 2가 되고요. 자, y좌표 같은 경우는 2분의 19에서 2분의 11을 더하니까 2분의 30 그러니까 15가 될 거고 이것을 이 친구에 넣어주시면 될 것이니까 자, 15는 a 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a 제곱 값은 13으로 답을 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3 되겠고요. 자, 21번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22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 마지막 22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통 문제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 중 속하는데요. 22번 치고는 좀 그래도 난이도가 괜찮아진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문제는 작년 수능에서도 이제 21번이 이런 비슷한 소리가 나왔죠. 그 문제를 풀어봤다면요, 이 정도의 느낌은 이제 어려움도 없다, 그냥 쉽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 문제를 계산을 풀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황 고려해가지고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값을 찾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알파, 베타 값을 찾기 위해 여러분들이 계산을 통해서 열심히 세제곱해가지고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값을 구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거치시고, 그 거친 과정을 바탕으로 이제 값을 구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좀 더 실전적인 풀이를 좀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풀이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해석 강의를 보더라도 그 강의는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평가는 약간 이런, 그리고 저스트 계산인 것도 당연히 나오지만 저는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가문을 잡힐 수 있게, 그러니까 실전적으로 어떻게 부딪히면 좋을 것인지 제가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을 것 같은 풀이를 지금부터 보이려고 합니다. 물론 계산으로 푸는 풀이도 되게 좋은데요, 그 풀이는 되게 그냥 널렸고 그냥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께는 좀 더 이 영상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풀이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25 문제 볼게요. 함수 fx가 저렇게 주어지게 되었는데요. 저거 절대값이 안에 들어있는 저함수가 어떤지 살펴본다면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당연히 미분해도 돼요. 미분하면 바로 쉽게 나오게 될 건데, 미분하지 않고 하고 싶다면요, 이번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거 한번 선보일게요. 자, 이거 한다면은 x로 묶어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y는 8의 기준으로 이제 마이너스 루트 3, 0 루트 3을 근으로 갖는 이 친구가 현재 f가 될 거잖아요. 이 친구가 f 안에 있는 그 식이 될 거고, 절대값은 아직 안 씌웠으니까. 자, 이 상황에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루트 3, 0 루트 3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기울 관계를 써주신다면요, 여기 값이 이제 1, 여기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인 것을 알 수 있겠죠. 1 넣어주시면은 그 개수의 합이니까 개수의 보여준다면요 6이 나오네요. 6 맞나? 네, 6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걸 값은 6이 될 거고요. 얘랑 얘 당연히 대칭이니까 여기는 계산도 필요 없이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실제로 넣으신다면 16에서 6 빼니까 10 맞네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0,8을 변곡점으로 갖고 있는 그런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x좌표도 표시할게요.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는 이제 2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22번 같은 고난도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거, 좀 함수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지금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데, 여기 값이 이제 6이기 때문에 아직 그 절대값을 꺾이는 지점이 안 났단 말이에요. 언제쯤 여기 밑에 이제 음수가 언제 나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이제 값을 알았으니까 제가 한번 x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볼게요. 이때는 음수가 나오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이때 살펴보신다면요, f-3은 저기 이제 마이너스 27에다가 플러스 9 플러스 8에다가 절대값 시한 거니까 이제 이것은 절대값의 마이너스 10이거든요. 따라서 10이 나온단 말이에요. 매우 특이한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가 f를 그린다면요, x축이 여기 어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눠졌다가 다시 위로 이제 쭉 쏟아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것인데,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것을 위로 접어 올린 거죠. 접어 올린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중요한 것은 현재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값이 10이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되게 특수한 값을 우리는 알게 된 것이고, 지금 살펴볼 수 있는 제일 특수한 재밌는 것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죠. 그 사이 간격이 2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품풀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실전적으로 여러분도 이렇게 풀면은 좀 더 누구보다 빠르게 좀 풀 수 있는 수학적인 감각이 늘어날 것입니다. 일단 제가 품풀이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받침관 t부터 t 플러스 2까지 해서의 그 최대값을 HT라고 합시다 라고 했으니까 뭐 이거는 그냥 별로 큰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바로 그릴게요. 저 GT 함수 그려주신다면요, 현재 여기는 계속 이렇게 따라가게 될 것이고요. 따라갔다가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보신다면은 계속 이렇게 쭉 가겠죠. 그 사이 최대값은 이걸로 유지하고 있을 거니까 이렇게 G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지게 될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쭉 가면서 어딘가 이렇게 해가지고 간격이 2가 되는 지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2가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2가 되는 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 점부터는 그 이후로 이 함수의 그래프를 지가 따라가게 될 것이니까 이렇게 치솟는 그래프가 우리가 원하는 G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임의로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면요, 지금 이 청점을 알파, 이 청점을 베타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알파 값이 이제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이 점 베타라고 했으니까 우리 베타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베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베타일 때랑 여기 베타 플러스 2일 때 함수값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방정식을 풀 때 되게 현재 좀 플러스 8 때문에 좀 거치자면은 이제 8만큼 내려가지고 평이도 시켜가지고 이걸 풀으시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을 텐데요. 이걸다가 저는 좀 더 재밌는 방법을 선보여드릴게요. 절대값을 씌우지 않은 원래 함수를 생각하시고요. 그 함수를 기준으로 주황색 어디 있지? 주황색 여기 있구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교육 과정에 넣는데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하다 보면 알 수 있는 것들, 되게 쉬운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3차 함수의 근각에서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 정도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심지어는 암산까지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거는 뭐라 할까요? 이거는 K다. 이 반전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K인 거고요. 그래서 저 반전식에 시근이 베타랑 베타 플러스 2가 있을 것이고요. 새 시근의 합이 얼마예요? 0이잖아요. 2차항의 개수가 0이니까 0이 돼야 되니까 지금 또 다른 시근은 합해서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이 방정식에 새 시근이 베타랑 베타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고쳐본다면요, 결론적으로 받아봤자 우리가 지금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이거 두 개 곱하고 이거 두 개 곱하고 이거 두 개 곱한 거 다 더한 것의 값은 얘죠. 이걸 쓰면 여러분이 세제곱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물론 이 K 값이 뭔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제 세시간의 곱에 관련된 거고요. 이렇게 제가 쓴 이 부분은 얘는 1차항 계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을 쓸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이것 중에 곱해주신다면요, 마이너스 2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그리고 이렇게 곱해주신다면요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2베타, 베타가 날라가네. 그리고 이렇게 곱해주신다면요, 이거는 계산해야겠네요. 마이너스 2베타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4베타, 마이너스 6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4, 이것이 마이너스 3이다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계산 한번 해주신다면요, 이 친구 일단 약분 될 거고, 나머지는 진짜 계산해야겠네요. 마이너스 3베타 제곱, 거기에다가 일단 얘 계산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베타 얘 해주신다면은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그냥 플러스로 바꿔주시는 게 더 간편하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풀어보시잖아요. 이걸 푸시면요, 다음과 같은 이제 방정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몫에 맡길게요. 어떻게든 이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구하셨다면요, 이 방정식을 이제 풀어오신다면 베타가 나오겠죠. 자, 풀어볼게요. 가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베타는 이번엔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대로 공식을 써야겠어요. 짝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구해서 a씩 빼면은 6 이렇게 될 건데요. 지금 우리가 찾으려는 값은 음수예요. 0보다 작은 베타니까. 근데 음수인데 지금 플러스로 해도 얘 루트고 루트 6이니까 얘가 좀 더 음수 나올 거고 마이너스도 음수 나오잖아요. 얘가 두 개의 음근을 가지게 되고 있는데 그 두 개가 뭐가 나오냐? 여기 베타잖아요. 실제로 거리가 이제 이어가지고 함수까지 같은 경우는 여기 말고 여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그때 여기가 이제 베타가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2베타가 아니라 2베타니까 좀 더 큰 베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것을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베타는 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6으로 생각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알파는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3 곱해주신다면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값은 6 마이너스 루트 6이 알파 베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6이 난다. 죄송합니다. 3 마이너스 루트 6 큰일 날 뻔했는데 3 마이너스 루트 6이 우리가 원하는 알파 베타 값이 될 것이고요. n 값이 3, n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n 플러스 n의 값은 2다 라고 결론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2번 답은 2로 결정 내었고요. 일반적인 풀이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인 풀이 같은 경우는 이 알파가 여기 있다고 임의를 작성하잖아요. 예시로 들어서 이렇게 fx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취해서 이렇게 간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알파 값을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가로선 그었을 때 절대값을 취한 곳과 안 취한 곳의 거리가 2가 되는 이유는 알파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알파일 때 그 함수 값은 정확히 이제 절대값 취하지 않는 여기가 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친구 알파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값과 이제 함수값이 정반대다 라는 얘기를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그 실제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식이 무엇이냐면요, 절대값 취하자는 이 식에서 알파를 넣은 값과 알파를 넣은 값은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8 이거랑 더하기 2가 알파 플러스 1이 더한 값 세제곱 마이너스 3에 알파 플러스 2 그리고 플러스 8. 자, 이것을 더한 값이 얼마다? 0이다를 풀어주신다면요, 알파가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돼요. 딱 하나가 나오게 될 거거든요. 왜냐, 알파 마이너스 3이 세제곱으로 인수분해 돼가지고. 이건 여러분들의 몫에 맡길게요. 실제로 일반적인 풀이는 이걸 사용해야 되긴 합니다. 이걸 사용해야 되긴 하는데요. 그래봤자 함수를 좀 더 여러분들이 잘 관찰했다면 이게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런 풀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풀이를 선보여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식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에 맡겨도 괜찮겠죠. 저스트 계산이긴 하지만 당연히 고율 수학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이 고율 수학 능력도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 이제 수능 같은 경우도 이제 고율 수학에서의 계산을 되게 묻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계산과 아니면 이거 직접 계산하는 거, 직접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정도로 사용 마치도록 하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보는 거 괜찮고, 틀렸다면 오답 정리 한 번 정도로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도로 22번까지 이제 공통문화 4점 해설을 마치도록 하고요. 선택 과목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